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후보가 이슈를 주도하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는 조국 혁신당의 합당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슈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본인이 운전대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 운동을. 예. 그래서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시에 합당을 했다면 서울시장 선거도 이겼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를 또 끌어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남의 당 후보를 위해서 탈당하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다. 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3개를 묶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울시장 선거, 20년 전에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자, 이 탈당과 관련된 합당과 관련된 이슈는 이것 또한 전대 이슈로 부상이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 하기 나름이죠. 그런가요? 대응하면은 이게 이슈가 되는데 자 정청래 후보 쪽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중당적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하다못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거란 말이야. 예. 그런 부분들을 자기 표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 호응하면은 그걸로 흘러가는 거죠. 저라면은 원래 구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위기론으로 더 뻥튀기 해가지고 지금 조정식 그 국회의장의 발언, 그다음에 유시민 참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 잘못 치르면 예. 이재명 정부 위기론으로 원래의 구도로 돌아가서 더 세게 하는 것이 김민석 후보 쪽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방법론도 방법론이지만 사실 이번 주 후반에 갤럽 여론조사도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리얼미터 조사도 봐야겠습니다만 국회의장 발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동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모사하는 이상민 씨, 박영식 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배우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가면을 하나 들고 김민석 후보는 쓰고 다니시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내세울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개헌 문제, 당 선거 문제, 4대 위기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지금 현재의 이 논의가 합당 논의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슈로 부상이 됐고 그리고 30일 날 이제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좀 종지부를 찍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이 이슈 합당 이슈 모두 다 국면은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이슈들로 봐야겠죠. 이제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이제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후보는 지금 약간 일관성 있게 가고 있고요. 어쨌든 자기 지지자를 결속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는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게 다시 이제 전당대회에서 뭐가 이슈가 된다거나 정 후보에게 뭐 엄청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일관성 측면에서 정 후보는 지금 그걸 성공했고요. 이제 김 후보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일관성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신천지도 갔다가 하면서 약간 흐트러진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김 후보 측에서도 그런 메시지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선거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본경선에서는 그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충청권 여론조사가 어제까지였죠. 투표가 어제까지였고 어젯밤 연장돼서 10시까지 어제 연장됐고 오늘 이제 부울경 시작이죠. 그리고 발표는 1일에 충청권이 1일날 하고 부울경이 2일에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제 충청권 첫 번째 전당대회 결과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 아닙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정청래 후보는 과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좀 하는데, 충청권이 정청래 후보가 연고 지역이기 때문에 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이제 그걸 우리 이른바 초반 결정 구조다 이렇게 해서 꼼수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렇게 예. 하면 안 돼요. 특정 후보의 고향을 첫 번째 하면 안 되는데 충청권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제 준수도권이 됐잖아요. 예. 천안, 아산, 그다음에 청주, SK 하이닉스 이런 문제들이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수도권 민심이 그대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으로 나올 것이다. 결과가 누구에게 압도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이 뭐 이런 댓글 달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편 들고 누구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당 좀 깊이 보세요. 제발 좀. 그 시간에 공부도 좀 하시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전당대회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제가 한번 꼬집어 볼게요. 예. 당원 투표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지역 전당대회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문제 지적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응? 당원 투표 먼저 하고 난 뒤에 지역 전당대회를 왜 하는 말이야, 그거를. 지역 전당대회를 해서 후보자의 연설도 들어보고 누가 그렇군요. 똑똑한가도 들어보고 예. 지역 언론에서 취재해서 인터뷰도 해보고 네.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원들이 투표하게 해야지. 투표하고 난 뒤에 전당대회는 이게 뭔 엉터리야 이걸. 이따위로 전당대회를 시스템을 짜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심한 거지 솔직히 근데 말해서. 저희도 언론인들 측면에서도 예. 원래 그게 정통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 방식이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결과가 앞으로 나온 고민해야- 상태에서 이 정견 네. 발표가 있는 아니 거죠.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 6월 5일 날 하는데 예. 대통령 선거 6월 5일 날 투표해놓고 투표 결과 다 그다음에 투표하면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0일 날 그 대통령 후보 토론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걸 제도라고 짜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당의 정무 능력이 이 모양인 거죠. 오늘 또 이벤트가 하나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투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대표 후보 간 첫 TV 토론입니다. 예, TV 토론이고 오늘 9시에 이제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어쨌든 석청대전을 계속 자기는 그거는 해도 명청대전은 허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정 후보는 계속 그 프레임을 갈 것이고 여기에 김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또 이 사이를 송 후보는 또 어떻게 파고들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예비 경선 이후에 새 후보가 지금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어떻게 전략을 취할지 그게 아마 오늘 좀 토론회에서 명시적으로 좀 보일 것 같긴 해요. 의원들의 분위기, 그러니까 여의도 분위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오늘 그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서 그 단체 대화방 설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심과 의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당심과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지난 8.2 전당대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당심은 말하자면 당원들의 어떤 지지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의심은 의원들의 지지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프레임과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8.2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상황, 그 실제로도 좀 설전이라고 우리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좀 그렇게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그게 이제 단톡방에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예,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160만 당원과 예. 160명의 의원을 이렇게 약간 그 대립구도를 형성해 놓은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당원과 의원을 나누고 당원들한테 자기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당원들 입장에서 저는 이게 그 옳은 접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의원과 당원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과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당론이 형성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 일방적으로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말을 안 듣는 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그래서 구도를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예, 구도를 예. 잡아버렸던 거고. 그 최고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발신을 하고 네, 있고요, 메시지를. 그게 뭐 선거 전략으로서 좋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당의 이제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런 식의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 거는 당의 발전에서 좋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당원들의 요구에 의원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예. 또 때로는 의원들이 당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예. 그래야지 그게 집권 여당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일 경우에는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여당과 싸우고 정부와 일종의 전선에 서는 것이 사는 예, 거지만 이게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때로는 당원들의 의견을 100%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국가를 위해서 당원들 설득해야 되는데 그 구도가 선거에선 당장 먹힐지 몰라도 이후에 도움이 될까? 이후에 좋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대목도 좀 한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예. 아니 저는 뭐 제가 뭐 출마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예. 뭐 당원들과 싸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싸울 생각도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160만 명 당원 갖고 있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연합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당은 정치 결사체잖아요. 네. 그 몸과 마음을 바쳐서 권력 획득을 위해서 내 소신을 걸고 싸울 수 있던 사람이에요. 혁명가예요. 예. 민주당 당원하고 국민의힘 당원 합치면 1,000만 명이라 그러대요. 예. 1,000만 명의 혁명가가 있는 나라가 지금 편안한 나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네. 예. 그런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고 싶고요. 예. 정청래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포퓰리즘이죠. 네. 포퓰리즘 그 의회적 절차라든가 대의민주주의적 과정을 무시하고 당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 그 이제 나치가 그렇게 만들었고 예. 실제로 지금 당원 저 의원들 게시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의원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 히틀러를 떠올릴 정도다. 뭐 이런 게시판 글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있는 게시판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테네에서는 이제 도편 추방제를 했죠. 네. 도자기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그 아테네에서 추방을 했죠. 알겠습니다. 선거 전략으로서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지하는 의원들이 없으니까 예. 의원들과 그 당원들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예. 뭐 기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옳은 정치냐 하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전당대회 앞두고 뭐 가장 우리 저기 한겨레에서 가장 바쁜 기자 오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의 비당권파 인사들이 사실은 대부분 지금 당선이 됐는데 예를 들면 뭐 부산시당, 경북도당, 울산시당 뭐 여기는 노골적으로는 대한검일의 소속이고요. 나머지도 개파색이었거나 당권파는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돌아보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올공시위하면서 장외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역들 시도당 위원장들이 이 비당권파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이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건데 이제 예. 이게 민주당은 또 다르게 지금 거기 국민의힘은 시도당 위원장을 대의원들이 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장 대표에 대한 경고 이분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에 경고일 수 있는데 지금 장 대표는 어제 뭐 공직자 평가를 하겠다면서 이제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 평가를 하겠다고 회의를 열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국면을 바꾸려고 할 것 같고 또 김민수 최고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툭 던졌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당원 투표로 바꿔야 된다. 예. 네, 이 시도당 위원장도 예. 아마 이제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면서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진짜 여러 가지로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올공시위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 이 발언까지 본인이 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본인의 체제를 연장할 만한 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뭐 운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교과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정치의 불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해야 브리핑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예. 요즘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공무원 노조 만들어서 공무원들 노동상권 보장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오면은 사보타지하고 이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은 정치가 발전을 죽어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 한국 정치 어쨌든 근데 그 직선제라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린 집행권을 행사하잖아요. 네. 이게 그래도 한국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프랑스나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사보타지 하는 경우도 아니 근데 있죠? 국회가 그런 건전한 비판 능력도 안 되고 예.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노동상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